그러면 이제 이 십간의 어떤 그 의미, 개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갑, 병, 무, 경, 임.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라고 그래, 기.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형체가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기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운.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어떤 생기, 이런 것이 쭉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게 되면은 뜨거운 기운이 또 이렇게 생기고, 또 그 기운이 이제 형성화가 되게 되면 또 불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간은 보통 성질을 기라고 표시를 하고, 이 음간, 이제 을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기라든지 신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어떤 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이제 생명체를 잉태시킬 수 있는 어떤 생기가 쫙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가 돌아가만이 식물이 이렇게 이제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성화된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싹 어떤 풀이 나오는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화된 걸 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질, 질자 그러는 진료할 때 나타나는 형상,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기운. 기운은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형상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생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형상화된. 그다음에 이제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그 뜨거운 기운이라고 보는 거죠. 생명을 확 꽃피우는. 그다음에 이제 이 정화는 어떤 그 용광로 불이라든지 쇠를 녹일 수 있는 어떤 형상화된 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병화는 햇빛이라고 햇빛. 햇빛은 아무리 뜨거워도 어떤 쇠를 녹인다든지 물을 끓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정화는 형상화된 불이기 때문에 물도 끓일 수 있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은 쇠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 무토라는 것은 하나의 중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고, 기토는 이제 형상화된 어떤 그 논밭이라든지 이렇게 식물이 자라난 터전, 이것은 이제 기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경금은 숙살지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서리가 내리는 기운. 가을 되면 서늘하잖아요. 그 숙살지기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이 와야만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자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을에 숙살지기가 내려야만이 잎은 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게 형상화된 열매, 이걸 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금속으로 보면은 이제 금은 동철, 형상화된 어떤 진료를 이제 신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수는 이제 겨울철, 한 겨울철이 돼가지고 찬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이제 한기, 이걸 임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수는 형상화된 물질, 물이라든지 이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갑을 목이라고 보는 거고, 병정을 화로 보고, 무기토를 요거는 이제 토로 보고, 병신금을 금으로 보고, 임계를 수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주를 간병할 때 이러한 그 지금 설명한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10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요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학을 통달하려면 이런 그 음양오행에 대한, 특히 10간 12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사주가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10간 12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린 눈이 나오는 어떤 발화현상,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 잠복했다가 다 나오는 준비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린 싹이 점점 밀고 나와가지고 생장하는 것. 씨앗이 땅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을 만나면 요게 이렇게 싹이 트듯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 상형문자,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요 한자의 뜻을 보려면 그림이다 생각하고 보면은 쉬워요. 그림을 표현했다. 그래서 상형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을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새싹이 땅에서 딱 올라오는 모양이란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병화. 병화는 이제 태양빛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이제 양기가 충만하고 생장에 막 여름에 이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장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주 건장한 힘이 좋은 어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정정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묘목이 쉬지 않고 장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라는 글자는 어린 묘목이 나날이 무성해진다. 여기에 이게 풀초자가 들어가면 이제 무성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연관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묘목이 이미 성숙해요. 어떤 극에 이르렀다 보는 거죠. 어떤 나름대로는 이제 형상을 이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생명이 수렴을 개시했다.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팽창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가을에 이런 찬바람이 불면 고구마랑 굴이라든지 뭐 호박농쿨 이런 것이 전부 시들해진다. 이렇게 쫙 이렇게 확 펼쳤다가 쫙 수렴한다. 경자는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하나 어떤 열매, 생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나중에 딱딱한 어떤 유형체, 열매가 연걸어가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한기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회임했다네, 회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다. 씨앗이, 이 신금은 씨앗이라고 했죠. 이 씨앗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어떤 종자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다시 겨울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기운이 싹 펼쳐나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개시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조짐, 기운이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형상화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일년을 보게 되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보면서 여름으로 이러면서 가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듯이 십간을 여기다 배치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목, 화, 도, 금, 수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이제 쫙 돌아가듯이 사계절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동쪽이 되고 여기는 남쪽이 되고 여기는 이제
서쪽이 되고 여기는 북쪽이 되고 여기는 중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제 음양오행을 설명할 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자연현상을 부호했다고 하듯이 여러 가지 이제 봄은 가불로, 여름은 병정으로, 가을은 경신으로, 겨울은 임계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